나태주가 부릅니다.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태권트로맨 나태주입니다. 당신이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을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의 고민을 환전합니다. 짠땅포! 짠땅포! 자, 지금까지 이런 트로트 가수는 없었다. 태권도 하면서 트로트 부르는 태권트롯맨 나태주 씨, 어서 오세요. 숨도 하나도 안 차고 정말. 그러니까. 와, 젊어서 좋다. 그러니까. 사실 숨은 찹니다. 숨은 차에 안 차는 척 하는 진짜요? 겁니다. 아니, 보는 저희가 호흡이 곤란하더라고요. 네. 아, 어떻게 숨이 안 차? 야, 아니 막 진짜 기운이 끌어넘쳐가지고 네. 막 폭발을 막 하는데 이걸 눈앞에서 보니까 막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었어요. 태권트롯맨 나태주 씨는요, 9살에 태권도를 시작해 2018년도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영화계에 데뷔해 2015년엔 영화 팬으로 헐리우드까지 진출한 액션 배우였는데요. 그렇게 다방면의 끼를 뽐내다 트로트의 꿈을 안고 미스터 트롯에 도전, 태권도와 트로트를 합친 태권 트롯을 선보이며 전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시원한 목소리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나태주 씨가 오늘의 쩐당포 고객입니다. 나태주.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져간 사람, 전당포 그 사람. 오늘 전당포에 맡겨놓았던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겠습니다. 태권트롯맨 나태주입니다. 예술이다. 발차기 예술이다. 아니, 그나저나 나태주 씨가 영화로 먼저 이제 데뷔를 했는데 2010년도니까 벌써 데뷔가 12년 차세요, 배우로서. 네, 맞습니다. 2011년에 제가 태국에서 더킥이라는 영화 이제 주연을 맡아서 했거든요. 와. 사실 그때 이제 첫 녹화, 첫 당일날 액션씬이 있었는데 사실 액션을 하다가 스턴트맨 턱에 제 발이 완전히 걸려가지고 아하. 완전히 이대로 꼬꾸라져서 떨어졌어요. 웬일이야. 첫 촬영 때. 네. 어떡해. 그래서 손가락 이쪽 세 개가 완전히 골절이 돼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45도로 다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래서 사실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철심을 받고 무조건 수술을 하고 한 3달 정도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250명의 스태프과 거기 막 감독님도 다 계시는데 저 때문에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 색깔, 피부 색깔이랑 거의 동일한 테이핑을 한 손가락에 두껍게 매가지고 그냥 수술 없이 그냥 끝까지 촬영을 했었죠. 그럼 지금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이미 뼈가 다 굳어가지고 사실 수술을 추가적으로 해봤자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자연으로 붙게 만들면. 네. 또 그 영화 덕분에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휴잭맨, 아만다 사이프리드하고 같이 찍었다고요? 맞습니다. 피터팬의 프리퀄 전 이야기에 네버랜드 이제 부족 전사로 제가 캐스팅이 됐거든요. 와. 대박이다. 아니 헐리우드 하면은 진짜 뭐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배우를 코를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렇죠. 한국에 저 말고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배우 두 분이 이제 캐스팅에 올라왔어요. 같은 역할로? 네. 끝끝내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고 대박이다. 이제 네, 그랬죠. 영어로 그러면 인터뷰를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영어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와. 그때 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되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짧은 거는 짧은 거. 그냥 go go 고! go 못 먹어도 고! 아니, 그러면 지금 빨래판 복근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혹시 지금도 어떻게. 알겠습니다. 복근 공개.
잠시만 있나? 오케이. 오케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럼 지금도 네. 영화계에서 많이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뭐 없어요? 지금도 사실 작년에 외국거 영화 이제 2편 정도. 찍었어요? 아니 찍은 게 아니라 얘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그냥 크링크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맞아. 네. 촬영이 멈췄지. 아니 근데 또 헐리우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몸값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헐리우드는 개런티 자체가 규모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억 단위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네, 사실 한국 배우 개런티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개런티인데 그때 당시 1억 조금 넘게 이제 측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최근에 또 배우로서 활동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아, 네. 펜트하우스라고. 봤습니다. 네. 네, 저보다 지금 100배 이상 드셔가지고. 돈을 그러면 어디다가? 저는 사실 영화 하면서 받았던 개런티를 다 아버지 드렸어요. 네. 아버지가 워낙 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게 도리이지 않을까라고. 심지어 네. 효자시네요. 효자셔요. 자, 근데 이렇게 배우에서 트로트로 방향을 트셨잖아요. 그러면서 롤모델이 성룡에서 주현미, 김용임 씨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두 분을 선정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목소리가 미성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변성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여자 노래를 많이 부르고는 했는데 트로트에서도 또 제가 또 음역대가 되게 높다 보니까 주현미 선생님 또 김용임 선배님이 되게 저한테 롤모델이 되셨죠. 주현미, 김용임 두 분의 노래를 나태주 씨 버전으로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갑시다.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예. 몸으로 승부하는 액션 배우에서 태권 트롯맨으로 변신한 나태주 씨. 지금까지 나태주 씨가 어떤 삶의 궤적을 그려왔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쩐담보 접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나태주 씨가 몸이 또 재산인 분이다 보니까 몸 자랑에 관련된 물건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전 자기 자랑하는 담보 싫어합니다. 네. 예. 나는 배에 그림자 있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나태주 고객님의 쩐담보 무엇인지 담보를 공개해 주세요. 이게 진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여자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여자친구를 네, 여기 정말 담보 등급 높이 받기 위해서. 담보 공개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멋있다. 이거 진짜 띠다. 저게 이제 세계대회 이제 랭킹 1위 했을 때 제가 입었던 도복이고요. 여기 품새라고 써 있어요. 네, 그때 받았던 메달입니다. 그때 세계 랭킹 1위 할 때 품새는 몇 장을 하신 거예요? 김연아 선수 그 프리피겨 하시잖아요. 네. 태권도에도 프리스타일 품새 종목이 있습니다. 1분 이제 한 10초, 20초 정도 이제 노래에 자기가 이제 기술을 구현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2018년도에 딴 거면은 세계 랭킹 지금 1위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제가 1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위입니다. 네. 진짜로? 어떡해? 사실 작년에 덴마크에서 사실 세계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 열렸어요. 네, 미안하게도 그때 그것 때문에 수혜자. 제가 네 세계 랭킹 1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보통 올림픽 금메달 따면 연금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런 거 어떻게 지금도 받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40점 포인트가 넘어야지만이 연금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나갔던 세계대회 이제 포인트가 40점을 딱 넘지가 않는 점수여가지고 웬일이야. 연금을 딱 못 받아요. 아니, 포상금 바라고 해가지고 선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아 근데 계속 활동하시면서도 태권도 시범단을 쭉 하셨던 거죠? 뭐 네. 영화 찍고 하시면서도. 맞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도 계속 했었고 외교부랑 같이 순회 공연도 많이 다니고 또 청와대 공연도 제가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태권도에서 영화 가수까지 뭐 예체능 쪽 재능은 몰빵으로 아주 몰빵이 뭡니까, 그다니? 써있었네. 자 다시 태권도에서 영화 가수까지 예체능 쪽 재능은 모두 다 네, 정말 받은 그런 느낌이고 수준인데 순위를 매겨보면 어떨까요? 태권도, 연기, 트로트. 아우, 야 이거 팽팽한데? 사실 원래 태권도가 1순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1순위가 트로트입니다. 태권도를 사랑하고 또 트로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나의 직업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직업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권도 도복이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 담보 물건으로 나왔는데 네. 그보다 더 소중한 트로트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 두 분한테는 지금 걸려든 거거든요. 지금 허점을 보인 거거든요. 이쯤에서 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치트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기로 점감 점마를 사로잡을 수 있는 개인기. 야, 제가 사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성대모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해진 선배님 성대모사. 느낌이 있어. 아니 정답만 나왔는데 그 무슨 도구를 갖고 와다 아니 그래도 좀 등급을 좀 많이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호흡이 비슷하다, 호흡이. 자, 이분이 그대로 이어서 하나 더 이번에 얹어볼까요? 그대로 해서 태권 댄스, 그러니까 트로트 부르면서 또 태권 댄스 하겠습니다. 너를 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을 댄스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한눈 팔지만 너는 내 여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앵콜 이걸 돼요? 앵콜 받고 나태주 태권깡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역. 하이. 하!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야, 이거. 야, 이 정도면은 뭐 등급 2개 정도는, 2단계 정도는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는데. 아 굉장히 영향이 심하게 왔어요 지금. 아, 반영이 됐습니까? 그럼요. 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진짜로? 아 역시 이 정도에 나와줘야죠. 자, 축하드립니다. 최고 등급 트리플 A가 나왔습니다. 나태주 씨는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둘을 보여줬을 때, 둘이 아니라 셋을 보여줬을 때 점점 더 매력이 상승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더 값어치가 있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트리플 A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차를 사자. 제가 원하는 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돈을 차에다가 탁 생각이 들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운전자 보험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됩니까? 왜냐면 이게 요즘은 이제 수입차를 넘어선 수입차들이 너무 많죠. 차 수리비를 빼고라도 이런 차하고 사고 나면 한 달 렌트비만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약정. 그렇게 하셔야 혹시라도 내가 좋은 차를 박았을 때 인생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나태주 씨가 어렸을 땐 또 어떤 어린이였는지. 일단 얼굴만 뵀을 때는 일단 끼도 많고 약간 장난꾸러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위에 누나 그리고 밑에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삼남매를
아버지께서 홀로 키우셨다고. 맞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를 지금까지 쭉 혼자 키워 오셨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버지가 홀로 3남매를 키우시려면. 아버지한테 고마운 마음이 항상 크겠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러니까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고 이때까지 집에 계속 안 계시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소풍 갈 때나 어디 뭐 여름 방학 되면은 뭐 수련회 같은 데 갈 때나 하면 항상 새 옷 사다가 새벽에 아, 방바닥에 탁 펼쳐 놓으세요. 아, 내일은 이거 입고 가라. 얼굴은 네. 못 보지만.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살면서 남의 물건에 딱 손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이제 마트에서 사실 제가 감자칩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훔쳤어요. 훔쳐서 이제 실내 가방에 넣고 이제 나가는 도중에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이 너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분한테 거기 목검 있으면은 진짜 한 5대 정도만 진짜 세게 때리고. 진짜? 예. 그리고 사실 그분은 저를 때릴 수가 없죠. 남의 자식인데 어떻게 때립니까? 그냥 그대로 사실 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항상 새벽에 오시니까 자고 딱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탁에 감자칩 한 박스 놓여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감사하죠. 네. 그 감자칩 한 박스를 사실 때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너무 멋지시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희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한테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고모들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게 고모가 6분 계시다고요? 저희는 차로 다 5분 거리에 다 삽니다. 네, 그래서 고모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생활이 지금 쭉. 네. 지금 고모들한테 나태주 씨는 진짜 너무너무 자랑하는 조카가 됐겠어요. 맞습니다. 말해 뭐해요. 네. 그 중에 제일 자랑 많이 하고 제일 좋은 고모가 누구예요? 사실 다 좋은데 그래도 셋째 고모가 그래도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뭐죠? 셋째 고모 아들이 저랑 친구예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고모가 자기 아들 다루듯이 저한테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써줬었어요. 그리고 그 고모가 지금 사실 트로트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오디션 경연할 때도 고모한테 선곡 추천도 되게 많이 받고 제일 먼저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셋째 고모. 네. 어쨌든 우리 나태주 씨가 굉장한 또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눠주신 가족분들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에게 아, 나 이제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컸을 것 같은데 그동안 되게 이제 막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혼자 삼남매를 막 키우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을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장남으로서 또 덜어드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미스터 트롯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뭐 100배 벌고 있다, 몇십 배 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다 하고 가셨거든요. 태주 씨도 한 40배에서 70배 정도 벌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70배 정도, 그죠? 근데 그게 왜 70배냐면 그 전에 얼마나 못 벌었냐. 정말 조금 벌다가 이제 그 돈이랑 이제 비교해 보니까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헐리우드에서 한 1억 정도였으니까 그럼 지금 70억 정도. 그거 말고요. 아니 근데 광고도 많이 찍었잖아요. 몇 개나 찍었어요? 지금까지 한 7개 정도. 네. 아, 지금 계속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터놓고 딱 얘기해서 요 정도 번다. 한 달에 외국 수입차 한 대 아니면 뭐 현기차 한 대 어떻게? 너무 이거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어느 정도? 그냥 제가 물론 지금까지 번 걸로만 따지면 네. 제가 원하는 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랩동. 그건 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세계 1등도 하고 트로트도 사랑받고 이렇게 건장하게 잘 자랐다? 그러면 저는요 1년에 나 이만큼 벌어요 자랑할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어요, 1년에? 그런 나라가 되면 얘기할 거예요.
자, 나태주 씨가 아까 트로트로 차 한 대 살 수 있을 만큼은 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차는 안 바꾸셨죠? 안 바꿨습니다. 어, 제가 6년 전에 할부로 샀던 그 소형차를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차를 사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한 달에 50만 원 벌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 일을 제가 서울에서 남양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하철 버스 타기에도 너무 멀죠. 예, 그래가지고 차를 사자. 차를 사면은 한 45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50만 원의 돈을 차에다가 다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월 50이었으니까 70대면은 지금 월 3,500이네요. 왜 그렇게? 아니 차라리 이럴 거면요 저 통장 주세요. 통장 공개하고 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도 직접 운전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쉴 때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운전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날까 말까인데 사용도 많이 못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전하신다고. 맞습니다, 네. 그랬으니까 이것도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죠. 나태주 씨가 과연 얼마짜리 보험을 들고 있는지. 정매니저 확인되나요? 네, 나태주 고객님은 현재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데요. 운전자 보험은 월 보험료로 15,000원씩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자동차 보험은 1년에 72만 원, 한 달에 6만 원씩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자, 점마 나태주 씨의 우리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일단 뭐 자동차 보험은 사실 아직 젊고 사고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입니다. 뭐 아주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 보험료 말고 사실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일단은 뭐 자동차 보험은 대인 보상, 대물 보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대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이제 보상 한도는 무한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잘하셨어요. 아, 그럼 문제는 대물배상이군요. 그렇죠. 상대방 자동차, 어떤 상대방 물건을 이제 해를 끼치면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보상 한도가 2억. 아, 작게 했네? 네. 아니, 근데 대물배상은 2억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남의 차 사고 내도 슈퍼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이제 거리에 나가 보면은 수입차를 넘어선 슈퍼카들이 너무 많죠. 네. 실제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 우리 승용차 점유율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6%.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1억이 넘는 이 고가의 수입차들이 무려 4만 3천여 대가 이제 팔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산차 기준으로 뭔가 배상 금액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수입차랑 사고가 나면은 이 수리비 말고도 대물 배상에서 걱정을 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수입해서 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 부품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차를 렌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렌트하는 비용까지 대물 배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비싼 차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 차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차 수리비를 빼고라도 이런 차하고 사고가 나면 한 달 렌트비만 3천만 원. 근데 사실은 대물 배상은 들어놓는 금액에 비해서 보험료가 싸요. 맞아요. 엄청 싸요. 그러니까는 대물 배상이 만약에 2억이라고 했을 때 보험료가 5천 원이면 이걸 10억으로 해놔도 10,000원이 되지 않아요. 아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돈을 아끼겠다고 이 대물 보상 한도를 낮추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죠. 요건 진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나태주 씨는 요즘 운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고도 거의 안 내서 보험료를 더 줄였으면 하는 마음을 밝히셨는데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전을 안 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있거든요. 바로 이제 주행거리 약정. 네. 저도 한창 운전할 때 이거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약정을 하면 얼마나 할인이 되죠? 이게 사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제 1년에 1만 킬로 이하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냈을 때 20만 원을 나중에 돌려줘요. 그러니까 20% 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2,000 킬로 이하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 40% 거의 절반. 와. 아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운전한다라고 했지 내가 짧은 거리만 운전한다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주행거리 약정을 들었다가 생각보다 많이 다녀서 그 약정한 거리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약속할 때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속만 하고 1년 있다가 정산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1년 있다가 주행거리가 넘지 않았네. 그러면 그 주행거리만큼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 그럼 할인 없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하루 운전하시니까 네. 1년에 10,000km 이내로 하실 수 있...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1만도 안 탄 것 같은데요. 그럼 딱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주행거리 약정은 챙기기로 하고 또 뭐 없을까요? 오늘 나태주 고객님 트리플 A 등급 정도 되니까 네. 좀 팁 대방출 서비스 부탁드려요. 방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 이제 쓸모 있는 특약이 견인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특약. 이거 중요해. 예, 보통은 한 5km 정도밖에 기본 연장 이제 견인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한 2, 3천 원 내면 40km 정도까지 늘려주거든요. 근데 견인비가 사실 사고 났을 때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요. 예, 그때 내 자동차 보험에서 이거를 해결해주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좀 늘려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상해 특약이랑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라는 특약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상해 특약이 훨씬 더 보장 범위가 좋아요. 특약은 내가 뭐 휴업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요. 지금 일을 하시고 하니까는 내가 뭐 다치면 일을 못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소득에 따라서 휴업 손실 비용까지도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을 하시는 게 자기 신체 사고 특약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운전자 보험으로 한번 가보죠. 운전자 보험 보험료가 1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있죠? 이것도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이 사고 처리 지원금, 그러니까 합의금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가입을 하셔서 그 한도가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요즘에는 이게 1억까지 나와요. 그래서 1억까지 이제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바꾸시는 게 혹시라도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대응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럼 나태주 씨를 위한 자동차 보험 또 운전자 보험 최종 솔루션 우리 쩐마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나태주 씨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둘 다 잘 챙겨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한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지금과 이제 비슷한 이제 보험료로 사고 처리 지원금을 1억 한도까지 올려서 이제 다시 가입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동차 보험은 10,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이제 더 드리면 대물배상 한도를 10억 이상까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행거리 약정을 1만 킬로 정도를 하시면은 나중에 보험료를 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1년에 지금 기준으로 총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솔루션을 드렸는데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보험료를 거의 58만 원 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1년 이제 보험료를 네. 무조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이렇게 매번 솔루션을 들을 때마다 새로 알게 되는 사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태주 씨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쩐 고민을 함께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도 나태주 씨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다면 쩐당포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다쳤었죠. 무릎 수술만 3번 했습니다. 보험은 가입이 돼 있겠네요. 제가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아예 들질 못했었어요. 보험을 안 받아주는 것만이 있어요. 그럼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쩐당포 진짜 잘 나오신 게 네.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 보통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좋은 특약이에요. 이걸 2,0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료도 상당히 지금은 저렴합니다. 그런 게 있어? 나태주 씨가 이제 올해 32살 네. 되셨어요. 슬슬 뭐 결혼 뭐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언제쯤 하고 싶으실까요? 결혼이요? 할머니가 너무 재촉을 하셔가지고 살아생전에 너 새끼라도 내가 보고 죽어야지 항상 그러시는데 지금은 사실 당장 하고 싶진 않고 한 30 중후반 정도 생각은 네.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딱 그 이상형이 있어요. 항상. 궁금해요, 이상형. 제가 챙겨줘야 되고 제가 더 좋아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그런 네. 네, 제가 미리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확고한 이상형이 있다고 네네. 박보영 씨를 네, 저는 박보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생각만 해도 지금 눈이 잠시만요. 다 됐습니다. 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요? 실제로 사실 만났습니다. 와! 어디서요?
작년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딱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차에 딱 가려고 하는데 모르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팬인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서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딱 이러고 취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사진 찍는 분이 되게 낯이 있는 거예요. 설마. 딸이야? 많이 보는 사람인데 보니까 박보영 씨인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부모님. 박보영 씨 부모님이셨고 벌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셨네. 나태주 씨 또 좋아한대잖아요. 아, 대박. 깜짝 놀랐죠. 아, 그래서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아니 박보영 씨 맞으시죠? 그러니까 네. 바로 그냥 저 진짜 팬인데 사진 한 번 찍으면 안 되냐고 사진 2방 탁 찍고 박보영 씨가 저한테 탁 힘드시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해가지고 제가 커피 한 잔 나중에 하시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거 선 딱 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서툴러. 그래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아니야, 인연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한 단계를 쌓아놨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한잔을 하자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전번이지. 전화번호 가야죠. 자, 일단 저희가 웬만하면 너무 촌스러워서 영상 편지 이런 거 잘 부탁 안 드리거든요. 영상 편지는 사실 오늘 갈게요. 그때 뵈서 너무 영광이었고 본의 아니게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께 또 제가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2번째 우연으로 만나게 된다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전화번호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대박이다. 자, 그렇다면 나태주 씨의 우리 전 고민도 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네, 제가 미리 조사해봤더니 정말 결혼보다, 아니 결혼만큼 더욱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모아둔 돈도 하고 있는 재테크도 없는 나태주 씨지만 목표는 확실합니다. 바로 강남에 건물 2채 사기. 건물 2채 사기. 이 쌍둥이 건물. 네, 40대의 건물을 사서 프리미엄 운동센터를 만들고 싶다는데요. 오늘 저희가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드려야 합니다. 근데 꿈이 구체적이어서 너무 좋네요. 그죠? 강남 건물 2채. 프리미엄 원대한 꿈 있어야죠. 아니 사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그 운동센터도 만들고 또 태권도 도장도 만들고 근데 너무나 힘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신 있게 열심히 하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젊고 능력 있고. 그럼요. 네, 이런 성실함에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일단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돈 관리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셋째 고모한테 맡겨서 지금 시작부터 불안한데요. 지금 건물 무너지는 소리 들리는데요. 우수수 무너지는 소리 드네. 우수수. 그러면 수입을 고모 통장으로 쏴드리는 거예요? 제 명의 통장이죠. 그럼 그거를 고모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고모가 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끔만. 그냥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투자는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저금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간덩이가 좀 작아요, 제가. 어디다 투자하고 막 그런 지식도 많이 없고 그런 간덩이가 작다 보니까 사실 그냥 돈 있으면 그냥 모으고 안 쓰고 어디 투자하지 않고 그런 습관이 좀 근데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의지하던 가장 또 사랑하는 고모라고 하셨으니까 네. 셋째 고모가 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또 돈 문제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이대로 맡겨둬도 괜찮을까요, 점마? 저는 이제 30 넘었으면 본인이 번 돈은 본인이 관리해야 관리를 된다.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애기 내 돈은 아니죠. 이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은 돈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깨질 거면 지금 깨져봐야 된다. 투자를 할 거라면. 왜냐면 지금 깨지면 소액이거든요. 그쵸. 근데 나중에 깨지면 큰 돈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치도 지금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통장 관리 이런 걸 뭐 경제적인 관리, 재테크, 투자 이런 거를 직접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목표를 일단 건물을 사기 위해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 고민을 약간 재테크 생초보의 돈 모으기 방법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 어떨까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라진 멋진 나태주가 되기 위해서 와우. 전 고민부터 확실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바꿨네. 근데 어쨌든 정 고민을 바꿨습니다. 나태주 씨가 지금 들어오는 돈을
통장 분리해서 넣어놓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자, 점마 나태주 씨의 상황에서 재테크를 제대로 해보려면 우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사회초년생 개념이시니까 사회초년생이라면은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적정 재테크 비율은 전체 금액에서 일단 내 소득의 10%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꼭 따박따박 따로 빼놓으셔야 되고 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료는 소득의 5%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하실 필요는 없고 나머지 재테크는 재무 목표랑 그리고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이랑 굉장히 연관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안정적인 금융 상품, 뭐 적금이나 채권 그리고 혹은 좀 더 공격적인 금융 상품, 펀드라든지 주식 이런 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돈이 조금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태주 씨처럼 이렇게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궁금해요. 예, 일단 초보라면은 이제 직접 하시기보다는 이제 주식형 펀드 이런 펀드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ETF라는 금융 투자 상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ETF를 좀 활용을 해보시고 이 경험치를 토대로 내가 좀 고수가 됐다, 경제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주식을 해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쁘시고 아마 이거 거래하시기가 시간상으로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형 펀드로 그냥 한 달에 적금 붓듯이 그렇게 좀 재테크를 해 나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꿈은 큰데 저희가 또 응원하고 싶고 그러려면 경제적 좀 독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고모로부터 독립하시는 거 동의하시죠? 완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고모랑 약간 서먹서먹해질 수는 있어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냥 제가 먼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그걸 다시 가지고 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뺄 때는 쉽지 않을. 항상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즘에 또 스마트 세상 아닙니까? 네. 자, 이제 건강 얘기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태주 씨는 아무래도 세계 랭킹 1위 아니겠습니까? 네. 태권도 품새.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죠?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지금은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운동 안 했는데 아까 그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준비 운동도 없이. 배 막 이거. 그러니까 따로 저는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5분 스트레칭. 아, 그리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이제 뭐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요즘에는 막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못 하고 있죠. 네. 이제 또 가수로서는 목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작년에 제가 미세하게 성대 결절이 있어가지고 어. 아 이거 관리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촬영 없을 때나 뭐 노래 부르지 않을 때는 최대한 많이 안 웃으려 그래요. 이게 웃을 때 되게 많이 목에 타격이 많이 간다 그러길래 그 이후부터는 평상시에 많이 크게 웃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워낙 보여주는 것도 많이 하고 태권도도 하시니까 팔척이하고 막 무릎, 발목 이런 데 사실 너무나 많이 다쳤었죠. 수술도 사실 제가 무릎 수술만 3번 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이미 부상을 많이 겪으셨으니까 네. 실손보험은 가입이 돼 있겠네요. 아니요, 뭐 상해나 뭐 실비 이런 거는 제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치료비 많이 들어갔을 텐데. 하도 다치니까 아. 보험을 들어주질 않아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20살 초반 때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때 아예 들질 못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아니,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지금 한창이시고 활동을 좀 오래 이어가셔야 될 텐데 아, 건강보험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정 매니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나태주 고객님은요, 건강보험을 딸랑 하나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는데요. 2006년에 가입한 월 10만 7천 원의 보험을 15년째 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점마 건강보험 하나밖에 없는데 이 보험 내용은 어때요? 제가 좀 고심 끝에 사자성어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자성어 요즘 자주 나오네요. 네. 뭡니까, 이번엔? 비승, 비속, 비승, 비속. 비승비속? 뭐요? 승려도 아닌데 속세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도저도 아니다? 네, 이도저도 아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좀 애매하다. 예, 이런 보험을 갖고 계셨다. 점마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뭐 중간하다, 뭔지 잘 모르겠다. 네, 이 보험이 안 좋은 보험인지 잘 모릅니다. 이름만 봐서는. 네, 왜냐면은 사실 이 보험은 CI 보험이었어요. 네, 근데 보험 이름에 CI라는 용어는 한 글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는 증서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CI 보험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CI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질병보험금이 동시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프면 사망보험금이 일부를 미리 내어주겠다. 이게 CI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보면은 주계약 보험금이 6천만 원. 그래서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6천만 원이 나가는 거고 네. 사망하기 전에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이 중에 4,800만 원이 먼저 의료비로 이제 지급이 되는 이제 그런 약간 퓨전 형태의 이제 보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CI 보험이 안 좋은 건가요?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사망보험과 이제 질병에 대해서 동시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종신보험보다도 비싸고 건강보험보다도 훨씬 더 이제 비싼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질병을 각각 보장해주지 않아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오면 이거를 각각 지급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선착순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보장의 구멍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급받고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1,2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사망보험금의 역할도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우선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죠. 내가 사망한 다음에 나오는 돈을 미리 땡겨서 치료비로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CI 보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돈을 받을 일이 얼마나 된다고 CI 보험을 드느냐는 거죠. 근데 아까 2006년에 가입했다고 했으니까 벌써 14년 이상을 보험료를 낸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보험료 납입도 끝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놀랍게도 39년을 내야 되는 39년 납이라고? 그런 게 있어? 아직도 한 25년 남으셨어요. 14년 보험료를 10만 원 넘게씩 냈는데 아직 25년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와서 해지하는 것도 좀 아깝고 쌓인 돈이 있을 텐데 유지하자니 너무 오래 남았고 이 골칫덩어리, 이 계력 같은 보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CI 보험이 뭐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되는 보험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오래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수술비 특약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치주골 이식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보상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아보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보험이. 그리고 입원비가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보상 금액이 좀 많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면 아마 4일차부터 3만 원 내지 혹은 5만 원 정도가 매일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입원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거의 못하는 특약인데 예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유지를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도 25년을 내셔야 됩니다. 점만은 이 CI 보험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낸 돈이 너무 길고 너무 15년. 네, 너무 길고 그래 이게 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추가로 뭔가 보완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돈을 이제 잘 벌기 시작을 하셨으니까 부족한 거를 좀 더 채워서 나머지 혈관 혹은 수술 이런 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자, 그럼 지금 있는 CI 보험의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험 준비할 때 기초공사는 첫 번째는 이게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건강보험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네. 나태주 씨는 지금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착한 실손보험 준비하려면 사실 10,000원, 20,000원밖에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무릎 수술 이력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심사가 통과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부담보호라도 이 무릎에 대해서만 보상해주지 않고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인수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말을 그쵸. 들었는데 그 전에 드는 게 나은 건가요? 네, 일단 4월에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사의 보험들이 보험료가 올라요. 네,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이 이번에 발표한 게 엄청나게 보험료가 오르거든요. 무려 20%가 넘게 오릅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실손보험은 아니고 예전에 가입한 구실손보험. 그러니까 정확히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갱신 주기가 3년짜리, 5년짜리. 그래서 좋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20%가 오른다라고 해서 네. 10,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되는 게 아니고 5년이 누적이 돼가지고 5년치에 곱하기 20%, 그러니까 100%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이슈가 있죠. 아니 그러면 진짜 2009년 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실손보험을 다 해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4만 원짜리 실손보험이 2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유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떡해. 안 되죠. 그래서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버티라고 해요. 네, 좋은 거니까, 보장 내용이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보험료가 너무 과대해서 내가 이걸 도저히 이 돈을 내게 되면 내 생활비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바꾸셔라. 예, 이제는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보험료를 실손보험까지는 저렴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보험도 최대한 저렴하게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쩐당포 진짜 잘 나오신 게 네.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 그러니까 사실은 만 나이보다도 6개월 더 유예 기간이 있어요. 보험사는 보험 나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만 나이보다 이제 6개월 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아직 생일이 지나고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 나이로 30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박이다. 됐네요. 우리 태주 어린이. 네. 지금 12월 1일 생일이면 딱이에요, 지금. 지금 되는 기간입니다. 잘 됐다.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네. 일단 암 진단비는 그냥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뇌혈관이랑 이제 심혈관 관련해서 뇌졸중 특약과 급성 심근경색 특약도 1,000만 원 정도 넣어 두시고, 그리고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이 뇌혈관 진단비라는 특약과 허혈성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게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일반 성인들은 보통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좋은 특약이에요. 네. 근데 이걸 2,0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료도 상당히 지금은 저렴합니다. 이 기준으로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한 달에 8만 원에서 9만 원 수준밖에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태주 씨의 건강보험에 대한 최종 솔루션 쩐마께서 쉽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나태주 씨는 좀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 CI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또 가입을 할 수 없는 좋은 특약이 또 있었고 또 보험을 납입한 지 거의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잘 유지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실손보험과 좀 좋은 특약이 들어간 어린이 보험으로 좀 부족한 의료비 보장을 채우시면은 지금부터 매달 추가되는 비용은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은 네. 부족한 의료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솔루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나태주 어린이 좋은 시간이었고 지금 어린이 나태주가 더 멋진 건장한 성인 나태주가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쩐당포를 찾아온 시청자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환전해주는 곳 쩐당포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쩐주만의 솔루션 쩐 넘기의 킥인데요. 어떤 킥이죠? 네. 달려라 달려 나태주야 나라라 나라 태권들어 정의로 뭉친 주먹 트로트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태주 멋지다 신난다 태권 트롯 만만세 무적의 우리 친구 나태주 짱.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가득한 나태주 씨가 트로트 태권브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열심히 트로트도 홍보하고 태권도도 홍보하고 정말 멋진 나태주가 되기를 여러분과 약속하겠습니다. 쩐당포 화이팅! 태권 트롯맨 나태주도 함께 화이팅! 쩐마스터의 친절한 솔루션과 쩐 넘기의 따끔한 킥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저희 쩐당포 다음 시간에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환전합니다. 쩐당포!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팔굽혀펴기. 사실 여기 계신 남자분이라면 다 가능한 동작 아닌가요? 그건 차력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약간 나 방금 찐으로 욕이 나올 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게끔만 잡아주시면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안 돼. 다만 있으면 다만 있으면 돼. 오케이, 다만 있으면 돼요. 아니, 자, 같이 살짝만. 네. 힘들 때도 앞으로만 안 돼. 정매니저랑 안 맞아. 물구나무
푸시업 못합니다. 얄미운 열차